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백데이터 설치하는 거 앞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교재에서도 앞부분에 이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우리 교재를 출판한 회사가 31i.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31i로 검색해 보시면 31i.com 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돼요. 자, 3일라이.com 홈페이지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하시면 연결되는 거 아시죠? 네. 자, 3일라이.com은 이런 AT 수험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이 홈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일라이.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제품 몰이라는 메뉴를 먼저 들어갑니다. 제품 몰. 그래서 제품 몰을 클릭하면 왼쪽에 메뉴가 메뉴의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거기에 수험서 안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그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셔야 백데이터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가 AT 수험서입니다. 그래서 AT 수험서 자료실이라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AT 수험서 자료실에 두 번째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면 게시판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게시판의 제목을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 설치해야 될 교재의 백데이터는 FAT 1급, 즉 회계실무 1급입니다. 그래서 회계실무 1급 백데이터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가 되겠네요. 2023년 ICAN FAT 회계실무 1급 제목 잘 보시고 이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이런 설명 생략하시고 바로 여기를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녹색으로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러분이 다운받으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홀더에 저장이 돼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그 브라우저가 크롬이기 때문에 크롬은 다운로드 되는 그 파일이 아래쪽에 보여지고요. 막 저기 엣지나 이런 엣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되는 상황이 이쪽에 보여질 겁니다. 또 크롬은 여기 하단에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 2023 FAT 1.exe 이런 파일이 다운로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프로그램에 비해서 금방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래서 다운로드 된 것을 그냥 클릭해서 여기에서 바로 실행하시면 돼요. 선생님, 네. 여기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실패해졌다고. 바이러스 발견됐다고요? 네, 가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시고 모든 파일의 적용 여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예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되고요. 최신 버전 확인 뜨면은 업데이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시 한번 딱 깔리게 되고요. 4,500번 파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바이러스 여기 눌러서 추가 정보를 눌러요. 이런 거는.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걸 그럼 하겠습니다. 이걸로 설치하죠. 네, 그죠. 더블 클릭. 모든 파일에 적용. 왼쪽에 모든 파일에 적용 먼저 체크하시고. 예. 그리고 예 하시고. 예, 최신 버전 확인 뜨면은 한번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 한번 해 주시고요. 했는데도 계속 뜨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한 번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네, 닫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 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네,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고. 다시 사용급수를 FAT 1급으로 하시고 회사 코드를 봐보시면은 3000번대 3001, 3002, 3003 이래서 마지막 번호가 3507번까지 있고요. 이제 4500번 3일 패션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연습했던 게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게 3001번부터 3006번까지를 연습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4500번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연습한 거고, 오늘은 이제 유형상사 3200번으로 여러분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00번 유형별 연습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 이름이 유형상사 유형별 연습 3200번으로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 321페이지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자, 유형상사는 어떤 회사냐?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기에 해당되는 회사고요. 6기에 해당되는 회사이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컴퓨터에도 이제 백데이터를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업이고요. 이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실제 시험 볼 때도 이와 똑같은 유의사항이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한다. 네. 네,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네, 맛있는 빵 가져오신 분, 제가 성함은 잘 모르. 장미민님. 아, 장미금님. 네, 장미금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바로 요거를. 어떤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어떤 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냐? 요대로 그냥 답변했네요. 보니까. 네, 저도 답변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네, 딱 여기 네, 유의사항에. 근데 그 외에 어떻게 이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사안별로 질문을 하면 아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야 됩니다. 그거는 일반 전표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례별로 질문을 하셨으면 그렇게는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했다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되는 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신발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발을 팔았어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발급하고 팔았든 신용카드로 매출을 했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팔았든 그냥 영수증도 안 해주고 팔았든 판매한 것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매하면은요 항상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세법에서. 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준수하려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자, 매출세액을 누락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매출세액을 누락시키면 그게 뭐냐면은 과표 누락이에요. 그래서 조세에 관한 그 법률 중에 그 조세범 처벌법 중에 상당히 고약한 법입니다. 그건 고약한 위반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 매출을 숨기는 거. 자, 그러니까 매출 관련된 것은 뭐다?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느 거래처에다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어요. 예.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해가지고 그럼 신고서에 다 반영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3일 전에 외상 매출했던 것을 오늘 돈을 받았어요. 네, 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매출할 때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했잖아요. 상품 매출로. 그래가지고 그 매출세액이 이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됐죠. 근데 돈 받은 거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단순한 외상 매출금 채권을 회수하는 거래예요. 이렇게 채권을 회수하는 거래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반 전표에 넣는다. 자, 이제 매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 자, 우리가 신발을 도소매 하려면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사와야 되겠죠.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사옵니다. 그러면 신발을 사올 때 우리 회사는 과세사업자이고 신발 공장도 과세사업자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법인이니까 사업자니까. 그래서 신발 공장에서는 우리가 신발을 매입한 것만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거 전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안 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거기 매입세액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가지고 납부세액이 차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 전부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매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가
기재사항이 제대로 안 된 부실기재 세금계산서,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누락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증빙이 없이 매입을 했다. 아무 증빙이 없어요. 매입세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을 말하자면 절약할 수가 있죠. 내 납부하지 말아야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거 전부 다 증빙을 잘 갖춰서 넣어야 되고요. 자, 이제 회사는 매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을 쓰잖아요. 비용. 자, 우리 영업부 사원들 고생했으니까 오늘 회식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오늘 회식을 했습니다. 멋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어치 식사를 했고 거기 부가세가 10만 원, 110만 원어치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 매출전표에 57번 카과 매입으로 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우리 회사에 영업부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저기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10만 원어치 기름을 채웠어요. 거기에 공급가액이 10만 원, 부가세가 만 원.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왔습니다. 그거는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이제 판단이 되시죠? 그래서 어떤 것을 넣어야 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떤 걸 입력해야 됩니까? 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면은 입력하세요.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제 사례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다. 그거는 일반 전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유의해라. 자, 두 번째,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전표를 입력해 오면서 적용에서 코드를 넣어본 적도 있긴 있습니다. 코드 안 넣고 그냥 타자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타계정 대체액과 관련된 적용은 반드시 코드를 입력해라 그랬는데 이 코드가 몇 번이냐면 8번 코드가 있어요. 8번. 8번 코드. 그래서 요걸 대략 우선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 코드를 안 넣었을 때 어떤 회계 처리가 잘못되는지는 그런 예제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확인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타계정 대체 거래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상품을 기부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상품을 접대비로 사용한다든가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그래요. 타계정 대체.
원래 상품은 나중에 어디로 대체가 되는 게 맞냐면요. 상품은 상품 매출 원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왜냐면 재고 자산이잖아요. 그게 판매가 일어나면은 매출 원가로 가고 매출 원가로 가야 되고 아직 판매 안 된 것은 회사에 상품 재고로 남아 있어야 돼. 예. 판매된 것은 매출 원가로 가야 되고 판매 안 된 것은 상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 상품을 기부했다든가 우리 상품을 가지고 거래처에 접대했다든가 우리 상품으로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품을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그런 거래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요를 꼭 8번을 상품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 채무. 채권, 채무 아시죠? 그 다음에 예금 거래 등 관리 대상 거래 자료에 대하여는 여기서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요, 거래처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처 관리 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안 만들면은 거래처 원장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꼭 전표 입력할 때 이것만큼은 꼭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거래처만 입력해도 돼요. 근데 이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은요. 거래처 코드에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에다 사무를 입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지문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추가 작업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으러움, 지급어음 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 자금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관리 항목을 추가해가지고 추가 작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F3 눌러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당 개정 과목에서 클릭을 하고서 우리가 F3 눌러서 밑에 추가 작업 해주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지문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지시사항으로 나와요. 지시사항으로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개정 코드로 꼭 사용해야 맞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딱 검색했는데 거기에는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700번대도 있고 800번대 복리후생비도 있거든요. 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틀린다 이거예요. 800번대 선택해야 판매관리비로 가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는 꼭 800번대 코드를 써라. 예. 판매관리비 아닌 것은 맞는 거 쓰면 되죠. 판매관리비일 때는 800번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뒤에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때는 이제 안 읽어보아도 되겠습니다. 항상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초정보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회사 등록 내용을 수정해라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설명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요거 입력하라고 알려주는 거겠죠. 다음에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계좌 등록해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박상준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려줬으니까 3가지 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회사 등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 두 번째 있는데요. 클릭하면은 네, 우리 회사가 지금 3200번 유형상사 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보는 날에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밑에 있는 회사를 다 연습할 회사거든요.
이거 연습 다 해야 이 교재가 끝나요. 밑에 있는 연습이 다 끝나야. 자, 유형상사. 자, 여기 보시면 대표자가 지금 김동원인데 여기를 고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밑에 대표자 주민번호도 고쳐라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아까 국세청 환급금 계좌 여기 18번에다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세청 환급금 계좌가 여기에 있어요. 은행은 검색을 해야 됩니다. 이 물음표 단추 눌러서 하나은행을 하나 하고 엔터 치면은 81번에 하나은행이 있어요. 지점은 서대문. 계좌번호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 등록에 있는 기본사항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표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업장의 주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11번에 있는 업태, 또 12번에 있는 종목, 도매 및 소매역하고 신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 세무서, 또 지방세 법정 코드,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했던 국세 환급금 계좌, 이런 것 중에서 이제 뭐가 변경되었다라고 문제를 이렇게 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을 문제를 낼 때는 한 개나 두 개만 변경시켜놔요. 막 5개, 6개 이렇게 변경은 안 합니다. 지금 여기는 3가지나 됐어요. 이름, 주민번호, 국세 환급금 계좌. 그리고 가끔 이메일 주소가 변경이 되었다. 아니면 이메일 주소가 누락되었다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회사 등록에서는 이 추가사항 탭을 눌러야 거기에 담당자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라라고 문제가 나오면요, 기본사항에 아무리 봐도 이메일이 없네요. 그럴 때는 이 기본사항이 없는 것은 어떤 메뉴에서나 위에 탭을 보시고 추가사항 탭 또는 어떤 탭이 있으면 거기 눌러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자, 다른 문제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은 이번에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계정과목 수정하라 이런 문제 우리 연습해 본 적 있죠?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과목 중에 235번 디자인권을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과목을 수정 등록하시오. 자, 계정과목을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냥 타자에서 입력이 되면 그건 검은색이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입력을 하는데 입력이 안 돼. 그러면 이건 빨강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 빨강색일 테니까 컨트롤 키를 딱 누른 상태에서 저 위에 있는 F1 키를 툭 치고서 입력하면 그때 이제 입력이 될 거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둘 중에 하나겠죠. 검은색이면 그냥 입력될 거고, 입력이 안 되면 빨강색일 테니까 그럴 때는 컨트롤 하고 F1 툭 치고 나서 입력을 해보셔라.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 찾아가 보세요. 네, 기초정보관리에서 우리 들어가 봤었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자, 235를 찾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코드에 커서가 있잖아요. 지금 전체가 눌러져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전체니까. 그래서 숫자 235를 누르면 돼요. 235. 그러면 235로 바로 갑니다. 주변이 많이 빨갛잖아요. 이것도 빨간색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한번 클릭해서 의장권이라고 입력을 해봤더니 입력이 안 돼.
의자가 저 꼭대기에서 깜빡거려요. 그러면 ESC 취소하면은 ESC 했더니 이렇게 되네. 그냥 ESC 할 필요가 없네요. 자, 2, 3, 5 다시 가가지고 자, 디자인권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한번 치셔라 이겁니다. 그리고 타자 하면 돼요. 의장권. 네. 엔터 하면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수정하라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입력해도 되는 거 아니면 컨트롤 F1 두드리고 나서 입력해도 되는 것이 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또 해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지급원 명세가 있어요. 지급원 명세. 그 다음에 미지급금 명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보험과 미지급금에 대해서 추가하라는 겁니다. 거래처 초기 2월을 자료 설명을 읽어봅니다.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 받아 등록되어 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단 지급어음은 등록된 어음을 선택해서 해라. 네, 그러니까 이 어음 번호를 거기다 입력하지 말고 어음 번호 입력란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 어음 번호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등록이 돼 있으니까 선택해서 해달라.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한번 가봅시다.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있죠. 자, 지급어음 먼저 찾아갑시다. 여기 지급어음을 꼭 클릭해야 돼요. 네, 눈으로만 찾으면 안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야 이게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오른쪽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초기 2월 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받으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여기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 창이 열려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거래처 코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부산 상사의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7002. 그러면 여기다 그냥 700이 바로 입력하면 돼요. 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부산 상사를 검색해야죠. 근데 이 책처럼 이 문제처럼 코드를 알려주면 굳이 검색을 안 해도 되죠. 7002. 자, 만기 날짜는 비고에 있습니다. 2023 0715. 자, 어음 번호로 왔어요. 어음 번호는 검색을 해서 써라 이 말입니다. 등록된 어음을. 그러면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여러 개 어음이 등록되어 있네요. 이 국민은행이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이고 다 국민은행이네. 번호가 004-202-1215로 시작되는 걸 찾아보세요.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나죠. 네. 맨 위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라로 시작되니까 이거는 종이 약속어음이에요. 전자어음은 저 위에 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맨 위에 거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급은행이며 지급은행까지만 자동으로 됐고요.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 2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발행일자를 고쳐야 되겠죠. 발행일자로 커서가 넘어갔죠. 발행일자 비고에 있습니다. 2022 작년에 발행한 거예요. 2022 1215. 발행일자까지 입력했더니 커서가 이 왼쪽으로 와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네, 발행일자까지만 정확히 입력하시면 끝났고요. 밑에 차액이 0 나와 있죠. 차액이 0 나온 것은 초기 2월이 이 거래처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닫기 단추를 눌러주면 조금 전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SC를 누르거나 닫기를 누르면 조금 전의 화면 1로 돌아가죠. 네, 이쪽으로 돌아왔죠. 지급어음의 금액과
거래처 합계 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차액이 0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 명세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이거죠. 자, 미지급금의 계정 과목의 초기 2월은 오른쪽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코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검색할 필요 없이 7001을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오피스 알파 입력이 되고요. 거기다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120000 그리고 엔터 치시고 99601 하면 삼성카드 입력되고요. 130만원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개 거래처를 입력하고 나면 밑에 차액이 0 나온단 말이죠. 예, 내가 금액을 정확히 입력했다면 다 입력하고 나면 차액이 항상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급어음도 나올 수 있고 미지급금 명세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외상매출금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떤 거든지 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연습 문제 또 하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초정보관리에서 이렇게 4개씩 나오진 않아요. 네, 2개 정도 나올 겁니다. 기초정보관리에서 2개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이것저것 연습해 보느라고 지금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는 실제 나오는 양만큼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유형별 연습 문제는 유형별로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보다는 문제수가 많아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끝나야 이제 뒤에 기출문제, 모의고사 이게 실제로 나오는 문제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딱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료 설명을 읽어보면은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주식회사 유형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 수정 입력하시오. 네, 입력은 돼 있는데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전기분에서 해야 됩니다. 고치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는 안 돼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에서 수정할 수가 있죠.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이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거고 작성된 결과는 이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지금 문제 교재에는 당기 순이익이 1억 1천만 원인데 우리가 지금 입력된 내용은 1억 2,065만 원이란 말이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매출액부터 한번 봅니다. 매출. 네, 매출은 맞았네요. 그럼 매출원가 그 다음에 확인해 봅니다. 매출원가 586. 예, 매출원가에서 1,000만 원 차이가 났네요. 그러면 매출원가에서 고쳐야 되겠구나. 그럼 왼쪽에 고치는 건 여기 오른쪽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고치죠. 이 매출원가를 여기 586000을 클릭하면은 이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여기에서 세 가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기초, 단기 상품 매입, 기말. 여기 세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기초하고 단기 상품 매입은 맞았어요. 이것이 틀렸으면 여기서 직접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틀려 있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보다시피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서 수정을 못합니다.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손익계산서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 고치니까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됩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바로 위에 있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거기에 상품을 고쳐줘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여기 1,000만 원 차이가 나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상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상품을 기말 상품 재고액하고 같이 2,000만 원으로 이걸 고치는 거예요. 20 플러스 엔터 하면은 밑에 차액이 제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고쳐졌고, 그러면 요걸 닫고 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그 상품 매출원가를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고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원가가 이제 596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 닫아주시면 바뀝니다. 자, 이제 1,000만 원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차액이 65만 원만 차익이 나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 판매관리비에서 또는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에서 차이가 났을 텐데, 근데 우연하게 말이죠. 이 시험지를 딱 보다 보니까 65만 원짜리가 하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세금과 공과금. 지금 당기순이익이 딱 65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금과 공과금하고 법인세가 딱 65만 원짜리가 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65만 원. 이건 있네. 그럼 법인세가 있느냐? 있다면 아래쪽에 있을 텐데 없어요. 네, 법인세가 누락됐구나. 그래서 누락된 건 밑에다 넣어주면 돼요. 저 중간에 만약에 세금과 공과금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그냥 밑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밑에다가 법인세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65만 원 입력해 봅니다. 네, 법인세 추가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법인세가 어디엔가 있는데 내가 또 추가하면 어떻게 되지?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똑같은 개정 과목을 2번 입력을 여기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또 입력할까봐 여러분이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세금과 공과금이 누락된 줄 알고 여기 밑에다가 세금하고 치면은 아까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았는데 밑에다 또 입력한다. 네, 그럴 리는 없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당기순이익이 맞았죠. 당기순이익이 맞은 것은 이제 이 손익계산서는 다 수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아니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주면서 수정 또는 누락된 것을 고쳐라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좀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거래자료 입력 또 여기서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